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취업 준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혹은 지금 현재 스펙과 경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한 영상입니다. 스펙과 경험 중심으로 어떻게 좀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와 전공입니다. 중요도는 높지만 우선순위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공과 학교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학년이라면 상관없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졸업을 했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낮다라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와 전공이 별로인 분들 굉장히 쫄리실 겁니다. 하지만 수시에선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공채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불리함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소서를 신경 써서 쓴다면 제 블로그에도 수많은 합격 사례들이 있지만 여리한 그런 학교와 전공 가지고서도 괜찮은 회사, 대기업군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생각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점입니다. 중요도는 중간 이상, 중간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마찬가지로 낮습니다. 졸업하는 시점에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학점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사에 합격하신 지원자분들 중에서 3점 초반, 3점 중반에 학점 갖고 취업하신 분들도 다수 사례가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막학기일수록 학점에 신경 쓰기보다는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경험을 보완하거나 자소서를 보완하는데 신경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학입니다. 중요도 중간입니다. 중요도 중간이고 우선순위가 낮은데요. 마찬가지로 여학은 그냥 약간 패스 논패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해외 사업을 하거나 해외 영업 직군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학 자체는 평균적인 수준만 충족시켜도 서류 합격률 하는데 서류 합격률 높이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소서가 더 중요한 부분이지 어학 점수 950에서 990으로 높이거나 내가 IM2인데 IM3로 올리기 위해서 2주, 3주, 한 달이란 시간을 투입하는 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올리는 거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되게 이제 취업 시즌이 임박할수록 어학에 쏟는 시간이 많다.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자격증입니다. 중요도는 중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중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자체를 취득하면 서류 합격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드라마틱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릴 경험 하나라도 더 쌓는 것이 오히려 서류 합격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자격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서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력사항에 한두 줄 더 기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문과생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단기간에 좀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 공대생 분들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뭐 기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는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이미 임박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공채가 임박한 시점에는 자격증보다 당연히 무조건 자소서에 먼저 몰두하시고 그 다음에 인적성에 몰두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좀 제가 적어 놓은 게 바로 이제 관련된 경험입니다. 중요도도 상, 우선순위도 상입니다. 최상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보완할지 항상 고민이 된다면 무조건 관련된 경험을 보완하시는 게 최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공모전, 인턴, 연구실, 뭐 프로젝트 등 다양한 경험들이 관련된 경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두세 개 정도의 경험이 있다면 추가 경험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어학이라든지 뭐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면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험이 이제 한 개에서 두 개 혹은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관련된 경험 쌓으러 가시는 걸 최우선으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경험 바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중요도로 친다면 중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르바이트 경험 자체가 있다고 해서 면접에서 굉장히 너 되게 좋은 경험을 쌓았구나 라고 얘기를 듣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소서에 물론 활용할 수도 있기는 하고요. 근데 영업 직군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재무회계 지원자다 혹은 뭐 생산기술 아니면 뭐 설계 뭐 아니면 반도체 소자 관련된 이런 직무를 지원하는데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해봤다 라는 것 자체가 줄 수 있는 메리트 자체는 없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히나 이런 알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적인 부분을 풀어볼 수는 있겠으나 직무 역량으로 풀기에는 영업 직군을 제외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밖에 없는 분들은 무조건 활용을 좀 하려고 노력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실 것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직입니다. 중요도로 친다면 중간 정도에 해당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도 순으로 뒤에 인턴, 공모전, 그리고 공대 같은 경우 연구실, 그리고 정규직 이런 식으로 제가 중요도를 좀 써놨는데요. 계약직은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경험들에 비해서 좀 중요도가 낮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활용도 측면에서는 중간 정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이라는 어떤 포지션의 성격상 보통은 이 정규직 혹은 그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좀 부수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아니었고 주도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나만의 업무를 갖고서 내가 계약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인턴에 준하는 정도의 경험이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약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갖는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인턴입니다. 중상 이상의 중요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 활용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인볼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자소서의 활용도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업무의 성격 자체가 정규직의 업무 성격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든지 어쨌든 나는 한 명의 어떤 팀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충분히 기여하거나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한다면 정규직 경험 없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지원자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중고 경력을 꼭 쌓아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인턴 경험 2회, 1회 정도만 갖고서도 생신입으로 충분히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부터는 있으면 좋다라는 정도이지 꼭 여기까지 있어야만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공모전입니다. 중요도 중상, 자소서 활용도도 중상입니다. 자, 공모전 많이 참여하셨고 여기서 성과를 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경험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 너무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공대 연구실 경험 있는 공대생 분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도 높고 자소서 활용도 경험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규직 경험 없이도 공대 연구실에서 수행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실험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연구실 관리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자소서 소재로 충분히 활용도 높게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규직 채용 그리고 대기업 신입 합격까지도 문제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정규직입니다. 이 정규직 포지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에 1년 정도 내가 정규직으로 다니다 대기업에 간다든지 혹은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다가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한 어떤 이 정규직 고용 형태로 취업한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중요도도 높고 자소서 활용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3, 4, 5번 중상이라고는 했지만 이 중상에 해당하는 인턴 공모전 연구실 해당 경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생신입으로 자소서 쓰고 취업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직 경험을 꼭 쌓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정규직 경험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불리하냐면 자소서 합격률은 높지만 면접에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접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다 보면 내가 아는 척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아는 척하는 자세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면접의 감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같은 정규직의 형태를 경험으로 쌓고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그리고 좀 겸손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규직을 상이라고 좀 표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앞서 언급했던 아르바이트, 계약직, 인턴, 공모전 이런 경험들이 없는 상태에서 좀 운 좋게 바로 정규직에서 시작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전까지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이전에 어떤 부족했던 공백이나 업무 이력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규직을 좀 이제 중요도 상으로 놓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점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펙과 경험 중심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주요 스펙들, 내가 얼만큼 신경 써야 되는지, 얼만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해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우선순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취업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신 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음스였습니다.